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업들이 앞으로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자, 7월 지수랑 업종 이제 대표주랑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봤는데, 자, 8월 시장은 좀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세 원사님? 네, 8월 시장은 뭐 지수는 간략히 설명드리고 8월에 좀 주목하고 싶은 성장주 라인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싶은데요. 지수는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월봉을 다시 한번 보면 일봉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파란색으로 끝날 확률이 좀 높아졌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 9개월 만에 조정이네. 그러면 8개월을 올랐는데 뭐 조정은 뭐 또 한두 달, 두세 달 기간 조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주식 투자가 참 웃긴 게 이게 심리 투자라는 말이 있듯이 차트 이 가격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의 가격으로 결정돼서 탁탁 점으로 찍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막 공포에 휩싸였을 때는 거래소 지수로 보면 요때죠. 요때를 보면 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세상은 망했어. 나도 망했고 세상은 망했고 우린 다 죽을 수도 있어. 그런 공포가 휩싸였을 때 주식을 하면 뭐예요? 다 판 거죠. 저 2020년 3월 달에는 저도 공포였고 우리 모두의 공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한 달에 아랫꼬리 저점 최저점 27% 이게 믿겨지나요? 한 달에 27%? 우리 공포심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또는 작년 11월과 12월에는 우리 탐욕들. 근데 진짜 탐욕은 이제 1월 고점에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가 10만 원까지 갈 수 있어. 요게 이제 우리 탐욕스러운 결과가 또 나온 거죠. 그런 것처럼 차트에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 있는데 아마도 이 차트를 좀만 보시는 분들은 아 7월달 한 달 조정으로 끝나겠어? 한 8월달도 조정이 있지 않을까? 요런 마음이라면 조금 조정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8월달 조정이 만약에 있다면 차트상으로는 7월달 월봉상의 음선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런 쪽이죠. 백신 효과와 이 확진자 수 증가가 저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증시가 양선으로 가고 있는 거고 큰 위기가 없었고 오히려 백신 때문에 뭐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날 거야 때는 굉장히 불안불안하게 막 테이퍼링이랑 금리 인상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델타 변이가 좀 안정이 된다면 확진자가 안정이 된다면 그것 또한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 중국의 지금 중국 시장의 붕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이틀 동안의 급락의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급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빨리 이렇게 안정을 못 찾는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조정을 받는다면 중국 코로나 백신 효과에 의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야 7월 한 달만 조정이 끝나겠어? 뭐 한 8월에도 조정이 있겠지?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상태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무사님이 준비해 오신 8월의 관심 업종.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또 준비해 오셨나요? 네, 8월의 관심 업종은 제가 늘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오잖아요. 그렇죠. 8월에 주목해야 할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놨는데요. 아, 현재 구독자 17.4만 명이시네요. 네. 사실은 이제 작년 8월 달에 10,000명이었어요. 아, 작년 그래서, 네, 그래서 1년 동안 그래도 17만 명이 된 거에는 진짜 많이 성장하셨다. 우리 김 작가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또 다른 또 유튜버 유명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또 저도 뭐 매일매일 유튜브 하면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갖고 20만 빨리 채우게 우리 김 작가 구독자 여러분 20만 채우게 빨리 2만 명만 빨리 구독 좀 해주세요. 자 8월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종목을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종목은 대형주는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 각각의 미래성장 산업을라고만 말하면 뭐 그냥 테마주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야 메타버스가 뭔데? 그냥 테마주인 줄 알아요. 근데 테마주가 아니고 산업이 글로 옮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는 오늘 언급을 할 거고요. AI, 메타버스,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 CBDC, 엔터, 게임. 저는 요 8가지가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AI인데요. 뭐 하나당 뭐 한 3, 4분 짧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AI는 그냥 인공지능인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컴퓨터가, 기계가 생각을 하는. 그러면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한 3, 4년 벌써 된 것 같은데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와의 그럼 이세돌 기사는 세계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이었는데 이세돌 기사의 명언이 있잖아요. 대국을 하러 들어가는데 오늘 느낌이 어떻습니까? 자신 없습니다. 오늘 자신 없습니까? 질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실제 인터뷰예요. 실제 인터뷰. 근데 저는 이세돌 기사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그 인터뷰 때문에 더 좋아해요. 와, 정말 그 패기랑은 다른 거예요. 완벽한 준비를 한 사람한테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돈을 잃을 자신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알파고 얘기하려고 재밌게 한 거죠. 내년 수익 얼마 될 것 같으신가요? 아유, 자신 없습니다. 100% 미만 자신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AI는 그렇게 자신 있는 이세돌 기사도 이긴 만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AI 분야가 말도 못하게 퍼질 텐데 특히 자율주행 쪽이 이제 AI 핵심이 될 거고요. 로봇도 AI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AI 지금 가장 가깝게는 뭐 로봇 청소기들이 점점 진화되고 있고요. 인공지능 스피커들 뭐 이런 게 이제 아주 작은 단위의 전자제품인데 큰 단위로 가면 로봇,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발전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선 어디가 AI에서 가깝게 갈 것이냐? 저는 네이버랑 카카오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AI가 성공하려면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빅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서 AI가 성장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가 자율주행의 1순위로 꼽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테슬라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가장 먼저 자율주행을 꿈을 꾸면서 만든 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선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AI 쪽의 선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대형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사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대형주도 있는 산업이니까 AI 산업을 조그만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으로 치면 구글이 AI 선두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산업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도 똑같아요. 야, 그거 뭐 테마주 아니야? 작전주 아니야? 아니에요. 메타버스에서 시가총액 1위는 네이버예요.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미국으로 치면 로블록스예요. 로블록스라는 그 게임 가상 공간에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게임을 하듯이 지금 제페토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굴지 기업에서 거기 뭐 입사 무슨 기념회를 거기서 하고 또 어떤 대학원에서 졸업식을 거기서 하고 뭐 CEO가 어디 편의점에서 제페토에 편의점이 들어갔는데요. 편의점에서 뭐 라면을 끓여 먹을 것도 아닌데 하고 기사를 읽어보면 제페토 공간에 한강공원이 있답니다. 한강공원 편의점을 만든대요. 왜냐하면 아바타들이 거기서 라면 먹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가상공간의 현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스파라는 걸그룹이 있는데 가상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메타버스는 굉장히 성장성이 있는 분야고 거기다가 페이스북이 며칠 전에 나온 재료예요. 지난주인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5년 안에 우리 메타버스 기업이야. 뭐 이렇게 또 공표를 하고 그래서 메타버스는 플랫폼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블록스, 제페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컨텐츠가 중요해요. 컨텐츠는 로블록스가 게임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많은 팝 아티스트들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속되어 있는 엔터사들이 바로 관련주들이겠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미래산업이란 뜻이에요. 아직은 피부에 못 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 우리 몇 년 전에 했냐고요. 10년 전에 유튜브가 있지도 않았었고. 근데 지금 모두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이 1년 후, 2년 후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고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우주항공. 야, 우주 달나라 가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달나라를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버진 그룹의 회장이 갔었고요. 근데 그 이후에 베이조스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갔는데 갔다 와서 뭐 이건 내가 1위고 이건 내가 1위고 뭐 어디 대기권 돌파를 내가 더 많이 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최고령이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민간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주 비행선을 조정하는 우주인들 그야말로 미국으로 치면 나사에서만 우주선을 보내고 우주인들 훈련받은 우주인들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 민간인들이 가는 시대가 열린 거죠. 마치 콜럼부스가 바다를 항해해서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발견했듯이
우주에 가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꿈을 갖고 콜럼버스가 바다 너머 나라에 관광 간 거 아니잖아요. 지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우주를 관광 가는 거 아니야? 관광을 빗대서 무언가를 발견하러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니까.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 최고 부자들.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분명히 창의력이 있을 거고요.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네. 그 꿈을 이룬 사람들만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고 그들의 지금 꿈이 우주로 가는 게 꿈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름이 아직 없는데 여기 있네. 머스크. 머스크는 아직 안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머스크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뭐가 바뀌어요? 코인 가격이 바꾸잖아요. 아, 그렇죠. 이건 웃을 게 아니에요.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그 시가총액 머스크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이 최고점 찍었을 때 1000조였어요. 1000조. 삼성전자가 500조인데 비트코인이 최고점 찍었을 때 1000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0조짜리 시장이 머스크 말 한마디에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테슬라 결제를 할 거니 안 할 거니. 그런데 머스크가 우주 갔다 오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나는 우주에서 우주인을 보았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난리 날 겁니다. 라고 제가 아주 말이 안 되는 억측을 하고 있는 거죠. 어거지 예측. 근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꿈을 꾸고 있다고. 저도 주식 투자 20년 하면서 늘 이런 꿈을 꿔요.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로 굉장히 완벽한 분석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미래 산업은 재무제표가 없거든요. 이 미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는 게 사실 더 뭐 부족한 게 없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주 여행이 그래도 뭐 우리가 그 비행기는 지금 이제 안전성이 좀 확보된 지가 꽤 됐지만 우주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갔다가 그 항공이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무사님한테 이걸 태워주는 기회 준다고 하면 세무사님 가시겠어요? 저는 안 탈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요. 네. 뭐 이렇게 뭐 뛰어내리는 것도 좀 하고 고소공포증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막 돈 내고도 합니다. 막 뛰어내리는 것도 하고. 근데 만약에 저한테 기회가 간다면 저는 갈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 그런 말 있죠. 죽는 게 무서우면 운전하지 마. 교통사고로 사실 죽는 분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운전을 하고 있고 차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주에 갔다 오는 게 저는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 보진 않아요. 생명의 입장에서. 어쨌든 우주항공은 분명히 미래산업이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는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돈이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허락을 한다면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거라고요. 좋습니다. 우주항공.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리고 이 종목은 일부러 말씀 안 드리니까 화면에서 그냥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기업들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니까. 예시 종목이죠. 자, 그럼 자율주행.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AI 끝판왕은 자율주행이라고 봐요. 뭐 자동차가 개발되고서 운전하기 싫으니까 기사님들을 쓰신 것일 거고, 근데 기사가 없이 내가 그냥 뒷좌석에 타고 있다면 얼마나 편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무인 택시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인 택시가 움직인다는 건 내 차를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택시와 내 차의 차이점이 있죠. 택시는 정해진 공간, 정해진 코스만 가겠죠. 아주 좁은 지역. 그렇죠. 그런데 내 차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차가 여기 뭐 마포구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서울의 끝에 갈 거고 부산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주행의 그 범위가 좁은 택시가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은 분명히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나서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기아차가 1월 달에 다 고점 찍은 이유가 애플카 때문이었고 구글 모두가 지금. 그럼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겠냐? 저는 가만히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가 뭘 인수했을까요? 이따 로봇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LG전자가 어디랑 손을 잡았을까요? 마그마. 그래서 캐나다의 마그마라는 회사랑 손을 잡고 LG 마그마를 합작법인을 설립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기술 개발이죠.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이 AI 끝판왕이고 우리의 실제 생활을 굉장히 많이 바꿔줄 것이다. 근데 먼 나라 얘기는 아니다. 먼 나라 이야기 또는 먼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어쩌면 내가 우주선을 탈 확률보다, 왜냐면 우주선은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만 타고 있으니까 내가 우주선을 탈 확률보다 무인 자동차를 탈 그 미래가 더 가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율주행. 방금 전에 자율주행과 연결돼서 이제 로봇을 네. 생각하면 되고요. 로봇 역시 현대차랑 LG전자를 쓴 이유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자율주행과 로봇은 저는 달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현대차가 로봇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주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LG전자는 모바일 사업부를 그만두면서 구광모 회장이 청사진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인력과 그 노력을 나는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과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 여기 써있잖아요. 구광모 미래사업, LG전자 뭐 로봇 시장 출사표, LG전자 스마트폰 접고 로봇 사업 박차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하면은 제 세대는 저는 로봇캅이라는 영화가 거의 진짜 재밌게 본 영화거든요. 로봇 경찰 아직 없죠. 언젠가는 생길 수 있겠죠. 로봇 개는 벌써 있잖아요. 그죠. 여기 써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 개가 지금 요 노란 개가 로봇 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을 한다면 그리고 또 저는 이제 강남역 근처에서 살아요. 네. 강남역을 가끔은 갑니다. 뭐 시장을 소사하러 가는 건 아니고요. 전철 타고 갑니다. 근데 강남역에 가까운 데 사는 이점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죠. 한 몇 년 전에 캐시 없이 이렇게 자동 주문 기기로 하는 거를 몇 년 전에 처음 봤거든요, 강남역에서.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되게 삭막하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많은 업장들이 맞아. 그 주문 기기로 바뀌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생긴 지 꽤 됐더라고요. 몇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강남역에 로봇 커피 기계가 커피를 타고 있더라고요. 그 매장에는 심지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태까지는 주문은 기계가 했지만 캐시 없이 주문 기계 했다 했지만 커피는 사람이 탔단 말이죠. 근데 강남역에 있는 그 매장에는 주문도 기계 했다 하고 그 기계가 저로 들어가면 로봇 기계가 커피를 탑니다. 굉장히 단순한 로봇의 기능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기능들이 점점 발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 로봇 산업도 특히나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삼성 다음으로 큰 기업들, 삼성,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 순서가 삼성, SK, LG, 현대차 그룹 요 순서예요. 근데 그룹 3위, 4위인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LG전자에서 대놓고 나 로봇 사업 진출. 이거는 대그룹에서 삼성이나 SK도 관심 안 가질 리가 없어요. 다 이 미래 산업에 다 관심을 갖고서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시가총액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그룹이잖아요. 삼성 SDI, 2차전지, 삼성그룹이잖아요. 그렇죠. LG화학, LG그룹이잖아요. 2차전지. SK이노베이션, 역시 SK그룹이잖아요. 반도체, 미래산업,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그룹이잖아요. SK하이닉스, SK그룹이잖아요. 관심을 안 가질 리가 없어요. 돈이 되는 사업이 보이면 무조건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봇 사업도 앞으로 삼성하고 SK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BDC. CBDC는 주식을 막 하거나 경제신문을 열심히 보지 않으면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약자인데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이거는 한국말로 하면 중앙정부에서 만든 디지털 화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랑 대비될까요? 가상화폐요? 가상화폐랑 대비되죠. 왜? 비트코인이 주창했던 건 중앙정부가 아니고 탈정부란 말이에요. 그렇죠. 정부가 발행하지 않은 화폐가 훨씬 우량하고 그러니까 훨씬 더 쓰임새가 유용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걸 싫어할 그룹은 어딜까요? 탈정부가 좋대. 그럼 그걸 싫어할 그룹이 어디겠어요? 정부겠죠. 그렇죠. 아니, 탈정부가 좋으면 정부의 존재 가치가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각국의 정부들이 CBDC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이 지금 가장 앞서서 디지털 위안. 그래서 그런 말 많지 않아요.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거래를 했던 걸 막았던 이유가 위안화의 CBDC 정책에 반하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에서 CBDC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들이 중소형주들이 여러 번 움직였었어요. 뭐 한네트, 뭐 KCS 뭐 이런 한국 컴퓨터 그룹주들이 있는데 걔네들을 포함해서 보안 관련주들 이런 애들이 움직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건 그냥 쫌무래기 테마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굵직한 테마예요. 왜? 카카오랑 삼성 SDS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작은 회사들은 곁다리 테마인 거고 CBDC하고 진짜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 두 개를 시가총액 순으로 꼽으라면 카카오하고 삼성 SDS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있죠. 뭐 한은이 CBDC 사업 카카오랑 지금 임시로 일단
완료는 아니고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카카오가 낙점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좀 약간 늦게 시작하는 거고 중국은 벌써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고. 네. 7번째는 이제 엔터. 야, 엔터는 원래 없었던 산업이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 아까 뭐 삼성전자 중장기 차트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막 3년씩 정체도 있었잖아요. 엔터 사업은 제가 보기에 최근 2, 3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산업은 제약바이오. 근데 최근 한 2년 동안 가장 많이 성장한 산업은 제가 보기에 엔터예요. 왜냐면은 넷플릭스 관련주, OTT 관련주 하면서 이쪽 엔터가 크게 두 가지 쪽이에요. 제작사 쪽,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 쪽, 또는 가수, 소속 가수들이 있는 기획사 쪽,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영화나 드라마 제작사 쪽에서는 넷플릭스, OTT 이러면서 굉장히 주가가 점프업을 한번 했고, 그렇죠. 반면에 기획 3사를 포함한 이 가수 소속사 회사들은 하이브라는 10조 이상짜리가 나오면서 계속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저는 이 엔터 쪽의 이 상승세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OTT보다 훨씬 큰 재료인 메타버스 재료가 나와버린 거죠. 그럼 메타버스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두 축 중에 가장 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터하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엔터주에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욱더. 왜? 우리나라는 BTS 보유국이기 때문에. 우리 아미 화이팅! 하이브가 지금 10조예요? 하이브 10조가 넘었죠. 뭐 12조까지도 올라갔고, 12, 사실 12, 하이브의 13조. 그 핵심은 어쨌든 BTS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90% 이상이죠. 95% 이상이죠. 그 BTS의 가치가 10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대단하다 진짜. 그게 너무 대단하죠. 근데 그게 메타버스가 플러스 되면서 더 확장성이 높아진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뭐 음반을 오프라인에서 음반을 사거나 또는 콘서트를 가거나 근데 그 오프라인의 콘서트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래도 있지만 BTS가 있다면 드라마 제작, 영화 제작 쪽에서는 우리 봉 감독님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생충, 미나리 뭐 이런 거를 쭉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한류가 좀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엔터주는 BTS가 직접적인 전파를 하는 것과 플러스 간접적인 이런 문화 홍보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터주의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나오는 시점이 나올 수도 있다. 메타버스랑 연결이 된다면. 마지막 관심은 게임이에요. 이 게임도 역시 로블록스랑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주 중에서도 메타버스와 관련 있는 게임주들이 있고, 그러니까 게임주에 관심 가져야 될 건 세 가지예요. 8월 달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카카오뱅크가 8월 달에 상장된단 말이에요. 공모가 끝났죠. 그 다음 대어가 크래프트예요. 크래프톤이 지금 예상 시총이 엔소프트를 넘었습니다. 마치 하이브가 상장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이브가 상장돼서 기획 3사의 플러스 요인이 됐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클래프톤이 상장되면 1위로 시총 1위로 상장되는 확률이 높아져갖고 그 아랫단에 있는 게임주들이 주가 레벨업이 대략률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게임주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중국 파노랑 관련이 있으니까 관심 가져야 되고 그래서 게임주로 8번째로 제가 꼽았습니다. 마지막 정리.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8가지 산업이 꼭 8월 한 달이 아니고 미래 산업이니까 8월에 안 움직일 수 있지만 제가 매달 새로운 컨셉으로 업종을 설명하니까 오늘은 꼭 8월을 위한 것이라기보단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산업들이 성장을 해야 된다. 미국도 이런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미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산업들이 앞으로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산업에 대형주 2개가 있는 건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 이게 작은 테마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가 묶여있기 때문에 야 AI 네이버 카카오인데 안 오르잖아. 그러면 그 아랫단에 있는 중소형 AI주를 보시면 되고 자율주행 안 오르잖아. 현대차 지금 하나도 안 오르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자율주행을 공부해 보시면 꽤 기술력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땡큐로 끝내는 거죠. 요 앞장을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네, 앞장. 네. 여기 보면 8가지 테마에서 이게 종목의 추천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메타버스랑 AI에서 네이버가 겹치잖아요. 그다음에 그 메타버스랑 엔터에서 하이브가 겹치고 이런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신 네. 미래의 대장 그 성장 산업이 8개 중에 겹치는 종목들은 그래도 이 주식이 가치가 오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또 여러 장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LG전자 이 세 개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셋 중에 삼성전자를 제일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시가총액도 제일 크고. 왜냐?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해요. LG전자는 반도체는 안 하고 가전제품만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가전사업부도 있고 모바일 사업부도 있고 반도체 사업부도 있고 세 가지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LG화학, 화학만 하는 줄 알았더니 2차 전지도 해요. SK이노베이션, 정유만 하는 줄 알았더니 2차 전지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사업이 붙어버리면 그 성장성에 대한 주가 레벨업이 진행이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그러면 걸리는 게 한 개, 두 개 있을수록 그 성장성에 의한 주가 레벨업 확률이 높아지니까 저는 이 산업들의 여러 가지에 진출을 할수록 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8월인데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지금 낯빛도 좀 힘들어 보이고 하는 이유가 더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더위. 그래서 아마 이 방송 나가는 게 딱 7월 말 8월 초니까 가장 더울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식시장은 자연의 법칙하고도 닮아있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하루 24시간이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 있고 잘 때는 해가 져 있고 안 그런 날이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사계절도 똑같습니다. 7월 말 8월 초 안 더운 해는 없어요. 그런데 8월 중순 8월 말 되면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오거든요.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식도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좀 정체되어 있다면 그런 시기라고 받아들이시고 그러면 또 쭉 올라갈 시기가 오겠지. 그게 자연의 법칙이니까 조금만 더 준비를 해주시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마치 이 더위가 물러가듯이 여러분들의 계좌도 아마 점프업을 해서 계단식 상승을 분명히 할 겁니다. 꼭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